오늘 진짜 이것만 들어도 바로 개설 가능해요. 근데 본인이 혼자서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은 프로젝트 제가 런칭을 할 거거든요. 그거 수업에 따라서 천천히 습관 들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제 소개 좀 할게요. 제 소개는 저는 김포에서 1인 네일샵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렇게 팟빵이라는 오디오 플랫폼을 만나게 됩니다. 조용히 그냥 저 혼자 녹음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유튜브 대신에 유튜브는 얼굴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소리 컨텐츠로 목소리 컨텐츠로 혼자서 운영을 하면서 삽에서 밤새면서 녹음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픈톡방도 운영하고 뭐 그렇게 한 6개월 되니까 강의를 해도 되겠다. 딴 사람 알려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의도 오픈을 하고 열심히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국내에는 오디오 플랫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오디오 클립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시작은 팟빵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오디오 플랫폼으로.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그 정치 패널 있잖아요. 그게 유명해지면서 팟빵이 유명해져가지고 팟빵이 지금은 1위 플랫폼이긴 한데 여기서 뭐 오디오북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령대가 한 40, 50대 분들이 제일 가장 많이 듣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후발주자로 네이버에서 오디오 클립을 오픈을 해가지고 네이버는 돈이 많잖아요. 검색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디오북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 탤런트를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오디오북도 하니까 그리고 오디오북 소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좀 편하죠. 그 플랫폼 자체가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도 하고 메일도 쓰고 원체 많은 걸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밀레나 윌라 같은 온라인 서점에서도 오디오북을 요즘에는 출판사에서 많이 등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윌라에서는 자체 성우를 또 기용을 해가지고 또 오디오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성우의 목소리로 내가 책을 오디오북을 듣고 싶다 하시면 윌라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밀레에서는 작년에 1월 달에 네마노라고 내가 만든 오디오북이라고 본인이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한 20분 이상 녹음을 하면 그걸 누군가가 내 음성을 들으면 나한테 100원씩 수익이 주어져요. 그런 플랫폼도 사이트도 갖추긴 했거든요. 근데 좀 이용해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뭐 뭔가 내 목소리로 수익화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얘네 밀레 사이트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면 내가 그 사이트 이용료 정도는 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스토리텔은 이게 스웨덴에서 만든 건데 여기에서는 영문 막 그런 오디오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만 아니고 외국에 있는 뭐 그런 원서 같은 거나 이런 책들을 동화책 같은 거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듣고 싶다 그러면은 스토리텔도 추천해 드립니다. 성우들 것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오디오북을 점점 왜 이 시장이 점점 핫해지고 있느냐 이거를 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점점 사람들이 이쪽 플랫폼으로 유튜브 채널이 지금도 핫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음성으로 가는 거에 대한 니즈가 점점 발달을 하고 있어서 왜 이쪽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면서 소리도 듣고 두 가지 컨텐츠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디오 컨텐츠는 음성으로만 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다른 일도 병행해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령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집안일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라디오 컨텐츠처럼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점점 그거에 대해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 눈이 너무 몸도 아프고 힘든데 텍스트를 따라서 읽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면 음성으로 누군가가 들려주는 컨텐츠를 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지고 있고 아픈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 컨텐츠는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 듣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많이 음성 콘텐츠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 플랫폼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유튜버 그 연예인들이 개인 유튜버 채널을 많이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방송에서 잘 불러주지 않으면 난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 개그맨들이 유튜브 채널 시장에 막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팬을 막 구축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또 오디오 플랫폼 따로 파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음원만 제공을 해가지고 플랫폼을 또 시작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송은이 김숙의 영수증 채널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 사람 유명해졌던데 그 송은이 김숙의 그 영수증에 나온 그 사람도 거기에서 유명해져서 지상파 방송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오디오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가디언이라는 회사를.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키워야겠다 하면서 네이버 페이가 있잖아요. 자체 페이가. 그걸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오디오북이나 이런 서점가에 있는 책들을 내가 뭐 한 달만 들을 건지 아니면 평생 소장용으로 구입을 할 건지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에게 낭독이란 책, 그 책은 그냥 평생 해가지고 9,900원인가? 그 책이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싸기는 해서 언제든 내가 구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오디오 드라마, 팝툰이나 웹툰 같은 소설 같은 거를 이제 유명한 배우들 이제 신인 배우 같이 좀 연예인 같은 애들이 고용을 해서 자체로 또 영화를 찍어요. 오디오북 드라마. 그것도 좀 소설이 인기가 있어서 그 팬들이 많이 몰려서 듣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우리 같이 저는 카세트 세대거든요. 그때서부터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그 시대부터 들었기 때문에 오디오가 좀 이렇게 라디오가 좀 익숙한 세대거든요. 근데 MZ 세대는 그런 라디오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LP판이나 카세트 테이프를 듣던 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CD 플레이어도 많이 없어지고 그냥 음원 다운로드 해가지고 듣는 사이트고 뭐 멜론 차트나 막 이런 데에서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음성 스피커 요거 지니 같은 거나 아니면 카카오와랑 대화하면서 오늘 날씨 어때? 이 무선 스피커 집에서 갖고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게 익숙해요, 얘네들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뭔가 그 TTL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내가 목소리를 집어넣지 않고 TTL이 나 대신 음성을 나레이션을 해줘요. 그렇게도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TTL 서비스가 원래는 시각장애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기계가 AI가 읽어주는 음성에 익숙하려고 만든 서비스인데 일반인들도 자기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내 목소리를 여자, 남자, 젊은 목소리, 뭐 나이 든 사람 목소리 이렇게 여러 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자막에 자막 대신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그 서비스를 일정 시간만 무료로 하고 길게 녹음을 하면 그건 또 유료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남는 시간에 유튜브도 많이 개설하시고요. 나만의 방송에서 나만의 패널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고 싶은 오디오 채널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 그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플랫폼에서 이거 개설하는 비용이 다 무료거든요. 유튜브도 무료로 하고 팟캐스트도 무료로 얘네가 다 주기 때문에 그 공간을 내가 썸네일 만들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내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뭔가 방구석에서 뭔가 나의 창작물, 결과물을 크리에이터로서 하는 니즈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나도 많이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가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일반 그 오디오북 서점가 그쪽에서 사이트에서도 일반인에 대한 목소리에 대한 니즈를 느끼고 판을 깔아줘야겠다. 각자 목소리로 녹음해서 듣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는 아이 목소리, 어른 어른,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 목소리.
선택해서 내가 골라서 책을 들을 수 있는 게 일반 성우의 목소리도 좋긴 하지만 아이가 읽어주는 책, 나이 든 사람들이 동화책 읽어주는 느낌은 또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면 듣는 사람들이 청취자들의 니즈가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또 환원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후원해주겠다. 서포터즈 개념. 그런 것도 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푼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파티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 파티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가 인수한 건데 별풍선 제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도입을 해서 또 이제 그 운영자들한테 어느 정도 머니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브런치에서도 당선이 되면 책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책을 윌라랑 손을 잡아가지고 윌라의 성우들이 그 책을 오디오북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서 만약에 내가 브런치 작가다 그러면은 그 공모전에 응모를 하시면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20명을 모집을 해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주고, 그 성우가 오디오북 만들려면 다 돈이거든요. 몇백만 원 들어요. 한 700, 800? 왜냐면 녹음 스튜디오를 빌려야 되죠. 그리고 성우들한테 또 책을 읽으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연에 응모를 되면 이제 윌라에서 점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북을 만들어 주니까 이런 시장들이 점점 오디오북으로 책으로도 나오지만 오디오북으로도 충분히 나와서 나의 수익 창출 모델이 될 수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우들이 이제 윌라에서 하는 오디오북 한다고 광고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브런치와 윌라가 오디오북 제작 공모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 성우 남도형도 그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성우 김현우입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처음 만날 수 있다는 게 성우로서도 특별한 경험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셜록 홈즈 성우 장민혁입니다. 지원하시는 우리 작가님들께도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성우들이나 독자분들께도 신선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김보나라고 합니다. 좋은 작품들 꼭 많이 응모해 주시고 저도 성우로서 잘 읽을 수 있도록 목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우 김보민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특급 기회가 아닐까요? 많은 성우분들이 우리 브런치 작가님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윌라, 브런치 이 두 가지 단어만 듣고 바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요. 방금처럼 이렇게 재밌고 기깔나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브런치 작가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많은 성우분들이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윌라에서 이제 여러 성우들을 섭외를 해서 브런치북하고 손잡아가지고 책을 읽어줘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윌라한테 돈을 받고 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성우들도 홍보가 되니까 윌라에서 나는 책 읽어주는 성우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브런치에 열심히 글을 쓰고 매해마다 이런 걸 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열심히 책으로도 출판해 주지만 오디오북으로도 브런치가 만들어 주니까 내 돈 들이지 않고 이런 거 응모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 시장이 그만큼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누구나 유튜브 만들고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플랫폼이요. 여러 사이트에서 어떤 사이트는 막 구독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구독자 1000명 되면 얘네가 창작 크리에이터라고 네이버 페이 머니를 줘요.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너는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조건은 있어요. 한 달에 오디오 클립 3개 이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뭐 댓글 수가 뭐 몇 명 이렇게 많이 달렸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자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네이버 페이를 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져서 너무 구독자 수가 갑자기 펑 하고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머니 같은 거 별도로 이제 포상같이 해줬는데 구독자 1000명이나 얼마 갑자기 늘어나면 그게 너무 많이 늘어나는지 작년 7월에 그 제도를 없앴어요. 갑자기 채널이 갑자기 급성장하면은 그 박세인 대표가 MK와이드에서 블로그 특강 강사였잖아요. 네, 오디오 클립에 덕업일치라고 채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런 채널인데 그 사람이 가진 블로그, 오디오 클립, 개인 그런 플랫폼 채널들이 SNS 다 공개가 되면서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찾아갔을 때 저 오클에서 돈 받았잖아요. 100만 원 받았어요. 이러면서 구독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돈 받았다고. 근데 그런 제도를 없앴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꼭 내 목소리를 안 하고 ASMR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가지고도 팟캐스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고정관념을 좀 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캠핑을 가가지고 그 장작 타는 소리, 불멍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해서 라이브로 켜놓고 막 실시간으로 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비 오는 소리나 막 이런 거. 먹는 거 가지고도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팟캐스트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길고 책을 읽어도 자연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폭포수 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막 야구장에서 막 사람들이 응원하는 그런 함성 소리. 그리고 뭐 그 버스 같은 데에서 그 아예 핸드폰을 켜놓고 여러 가지 소리 잡음들. 그걸 왜 듣냐 그랬더니 공부할 때 너무 조용하면 집중이 잘 안 된대요. 그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소음,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약간 웅성거리는 데에서 집중이 잘 된대요. 완전 무방비 같이 무소음에서는 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그리고 그 걔네들 스터디 위드 카페? 위드 뭐 이런 것처럼 공부하는 아이가 유튜브에 나와서 걔가 실시간처럼 시간표처럼 배정이 돼 있어서 그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훈남 아이가 유튜브에서 공부를 하면 걔 얼굴 옆모습 그냥 걔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걔 채널에 접속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게 누군가 약간 훔쳐본다는 그런 거 영상을 같이 누군가 같이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유튜브 채널에 누구 잘생긴 오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자극을 보고 나도 같이 공부해야지 이런 것처럼 슈퍼챗을 싸가지고 후원도 해주고 막 이런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에 그런 채널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불면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자. 수면제에 의지해서 맨날 자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은 너무 귀가 간질간질하고 너무 좋으면은 계속 듣게 되잖아요. 이 사람처럼 정기 구독하고 그런 것처럼 누가 내 목소리를 사투리 쓰는 내 목소리도 누가 좋아할 수 있거든요. 막 어떤 분은 사투리 써서 난 못하겠다 하는데 그때 일기에 부산 사시는 분이 나는 저음에 허스키 목소리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러는데 우리가 막 잘할 수 있다고 너무 좋다고 이런 목소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목소리를 서울말 표준말로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라. 더 어색하다. 밀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팬은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유튜브에 밍딩의 보물창고라고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인데 장난 아니에요. 팬 엄청나요. 전라도 사투리로 책 읽어주는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투리 쓰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클럽하우스가 대세였잖아요. 근데 많이 좀 죽었더라고요. 한참 음성으로만 하는 클럽하우스가 뜨더니 그래서 카카오에서도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음이라는 채널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모집해가지고 열심히 막 크라를 견제하듯이 막 열심히 하더니 또 음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망한 것 같아요. 3월 29일 날 망하고
이 보이스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하는 게 채팅이잖아요. 채팅 기반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 안에서 오픈톡방도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고 다 무료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카카오 택시도 집어넣었죠. 그리고 카카오에서 뭔가 그 이모티콘도 해가지고 이모티콘도 돈 내고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여기 보면 선물하기. 우리 카카오에서 얼마나 선물하면서 카카오 머니 페이까지 쓴다. 카카오페이 머니도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양한 서비스를 걔네는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이스룸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단톡방에 방장이랑 부반장 1,5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목소리로만 얼굴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로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떤 낭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 보이스룸을 켜놓고 그냥 아침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다 일어나고 막 그런 복장, 잠옷 복장이나 옷이 막 화장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꺼놓고 막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공개를 못하겠다. 내 얼굴을 공개 못하겠다. 그리고 막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에 남자 한 명이 있어. 그러면 막 옷 갈아입고 오겠다고 막 이래요. 잠옷바람이니까. 그럴 때는 목소리만 보이스룸 이용해가지고 우리 그냥 조용히 책 읽는 것만 하자. 얼굴 공개하지 말고.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4월 5일 날 런칭했다고 하니까 방장, 부반장 아니면 내가 플랫폼 없으면은 그냥 내가 방 하나 만들어요. 그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 무료로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전문 스튜디오 가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마이크, 그 핀마이크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1, 2만 원짜리 그거 들고 녹음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녹음도 되게 괜찮아요. 요즘 핸드폰 화질이랑 음성 되게 좋아져가지고 근데 핸드폰 녹음을 하시면 좀 변환을 해야 돼요. 핸드폰 자체가 M4A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업로드 제공을 얘네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MP3 파일 아니면은 웨이브 파일, 원본 파일 그대로 이걸로 제공을 해서 업로드하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녹음을 하시면 어떤 변환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 그 아직까지는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나는 왜냐면은 마이크 이런 사는 것까지도 돈이 아깝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번 기수에 그냥 핸드폰 녹음해서 변환해서 올리신 분도 있었거든요. 자기는 뭔가를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그거 사놨다가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에서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러신 분이 있어서 굳이 뭐 마이크 저는 여건 전문적으로 하실 건 마이크 사시고 그런 거 아니면 마이크 안 사시고 핸드폰 녹음